이 부위의 초음파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더 나은 술기를 익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릎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저희 이종진 회장님과 그리고 이번 무릎 부분 모듈레이터를 맡은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원장님, 네. 무릎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적 흔한 질환들을 생각해보면 무릎의 앞쪽, 뒤쪽, 가쪽, 외측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무릎 꿇고 일하고 난 뒤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 점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텔라 텐던이 부착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 점퍼스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단축되면서 무릎 쪽까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관절액이 늘어난 부분이 무릎 오금 쪽으로 새어나오는 베이커 시스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측 같은 경우에는 장경인대가 가장 뚜렷하게 만져지는데요. 우리가 많이 달리거나 하게 되면 대퇴골에 튀어나온 부분에 자꾸 마찰을 일으키면서 장경인대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측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드시면서 연골이 닳고 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돼서 내측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개는 관절염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메니스커스 일종의 디스크죠. 무릎에 서로 뼈와 뼈 사이에 딱 끼어서 디스크가 반충작용을 하는 그 메니스커스 모양이 반달망이어서 반월상 흉물판이라고 그러는데 반월상 흉물판이 찢어지거나 뇌를 붙잡고 있는 반상인대가 손상되거나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물어보실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오금 쪽이 아플 때 허리에서 오는 거랑 무릎 자체의 문제에 그걸 어떻게 감별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릎에 물 빼는, 환자분들 보면 물 빼면 또 찬다는데 언제 빼야 되냐 계속 물어보고 되게 좀 안 빼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데 무릎에 물 빼는 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떨 때는 안 빼야 되고 어떨 때는 꼭 빼야 되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음파로 확인을 했을 때 V차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차 있지만 이제 관절의 운동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좀 지켜보면서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초음파를 봐가지고 한 15cc 이상, 10cc 이상 차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계속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연골을 계속 해소하고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빼자고 말씀드리고, 보통은 적게 찬 경우에 관절 동력이 충분히 움직이고 물이 별로 안 찼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붓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때는 소형 진통제를 약으로 주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경과 관찰하고 환자분 최대한 쉬어주고, 어차피 무릎에 마찰 계속 움직이니까 그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좀 쉬어주게 하거나. 그런데 이게 물을 많이 차서 꼭 빼야 되는 사람인데 빼고 나면 계속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무릎 팔막, 신호비염이라는 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물을 분비하는 건데 그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활액막염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야 맞는 것 같고 이게 반복되니까. 근데 이제 활액막염은 심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활액막을 걷어내는 수술이라든가 활액막을 걷어내는 우리 시술, 고주파로 태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국은 초음파를 봐야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감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앞서 문제였던 것처럼 오금이 아플 때 이 사람이 허리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무릎 때문이면은 대개는 앞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 내측 또는 가쪽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뒤쪽 아픈 경우는 왜 아픈 건지, 오금 아픈 걸 감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금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무릎이 원인이냐 허리가 원인이냐를 판별할 때 스트레이트 렉 테스트 같은 걸 해봐서 허리 쪽에서 나와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스트레이트 렉 테스트 같은 걸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저림이 내려가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오금 쪽에 있는 오금근이나 다른 베이커 시스트 같은 것을 의심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추가하자 그러면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그 근육의 힘줄이 부착부가 되게 허리에서 신경학적으로 문제된 경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 그냥 그 스케일 투버클이라고 좌골결절, 앉으면 엉덩이 가 있는 그 부위에 햄스트링이라는 머슬이 착하는데 그 근육의 일부가 좀 손상되거나 바깥쪽에 같이 붙어있는 대둔근 같은 이런 부분에 생겨서 아래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대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연골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의 문제에서 거의 제가 8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망상에몰판 문제가 거의 80% 이상인 것 같은데 특히 부착부가 손상이 있으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는 그 부착된 부위 바로 위로 지나가는 십자인대, 실제로 무릎에 불안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십자인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박진영 원장님 워낙 정보 잘 보시니까 이미 다 커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종진 회장님 모시고 무릎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